그렇다고 한다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초입이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 소액대출 금융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관의 지분 100%를 이 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최근 시장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인 이후에 반등을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 좋은 상승의 흐름 가져가다가 이내 다시 하락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시장의 방향 이렇게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개별 종목, 어떠한 종목으로 접근을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실적, 그리고 그 실적이 더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장성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한 종목들 고르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방송과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준비한 좀 종목 꼭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방에도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회사는 금융지주 회사입니다.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은행부터 손해보험업, 그리고 카드, 그리고 증권사, 캐피탈, 금융업과 관련된 모든 회사를 이 회사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안정적인 성장과 실적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높은 성장률, 그리고 마진까지 최근에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투자 포인트들을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포인트들을 보기에 앞서서 일단 3분기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3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1조 3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로 11.3% 성장을 보였는데요. 사실 금융업, 그러니까 은행업을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경기 변동과 상관없이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 속에서도 작년 대비로 11%나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연간 이익이 무려 4조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분기와 2분기, 3분기 실적을 보자면 이 정도의 실적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6%나 증가한 순이익인데요. 이 정도의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8월 달과 11월 달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은행주들한테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내년의 금리 인상 분명히 실시가 되고 사실 1분기 안에 한 번 정도는 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한다면 주가 역시도 좋은 모습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은행 순이익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에서 은행 순이익은 전년 대비로 16% 성장을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나쁘지 않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상반기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상반기의 실적 성장은 사실 비은행 부분에서 실적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서 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반기 실적은 분명히 은행 쪽보다는 비은행 쪽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3분기 8월 달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리고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은행 쪽에서도 실적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은행 이쪽에서의 실적과 은행에서의 실적이 합쳐져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금리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은행주들한테 기준금리 인상은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김지호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0.75에서 1.00으로 0.25% 상승한 만큼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년 상반기에도 분명히 기준금리 인상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초입이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도 분명히 호재지만 내년 1분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은행주를 오늘 좀 가져왔는데요. 계속해서 기준금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준금리를 통해서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은행주들이 어떻게 이익을 내는지 생각을 해보자면 고객들이 돈을 맡기고 그분들한테 이자를 주고 사실 그 예금을 가지고 대출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금과 대출의 차이, 예대 마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금 금리보단 대출 금리가 더 빨리 오르는 거 아마 모두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는 게 은행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금리 2번 올랐지만 내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꼭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은행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 사실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해야 되는 게 맞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투자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은행주들이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건 사실 11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할 것을 시장 참가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와 있고 지금은 좀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기회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을 했다는 것은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이고 일시적인 기대감에서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닌 실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질 호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조정받는 구간이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미국 증시에서 S&P 은행지수 대비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시장 금리라고 볼 수 있는 미국 국채 10년물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현재 차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준금리와 은행들의 주가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분명히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주들의 주가 역시 당연히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자면 지금이 매우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 3분기까지는 은행주들의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은행 부분만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상반기 실적을 이끌었던 건 비은행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실적 여전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부분이 합쳐진다면 상당히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1분기, 2분기, 3분기에서 그러한 실적을 보여줬고 4분기에도 당연히 그러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충분히 좋은 수익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회사 투자 포인트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은행 업체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M&A 건입니다. 바로 캄보디아 소액대출 금융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관의 지분 100%를 이 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순이익은 1279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자산 같은 경우에 4조 2,5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실질 GDP 성장률이 7% 이상을 유지해온 고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마이너스 1.9%의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다시 4%의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 내년엔 7.3%의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를 통해서 또 하나의 실적이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이 기관을 통해서 대출 증가율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이미 회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좋아지고 있고 내년엔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레벨업이 되는 그러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국내의 은행 부분과 비은행 부분에서 안정적인 성장 충분히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러한 인수한 캄보디아 소액대출 금융기관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이 또 하나 더해지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 다른 은행주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좋은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조정 좀 크게 나고 있지만 굉장히 큰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계속해서 실적은 어떤지, 재무제표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상반기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이자 손익을 봤을 때 전년 대비로 15.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40.8% 매우 좋아졌습니다. 사실 2018년부터 보더라도 순이자 손익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우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이 은행업을 기준으로 한 금융지주회사가 상당히 좋은 실적 성장을 올해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기준금리로 인해서 이러한 실적이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꼭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마이너스 금액이 좀 찍혀 있는데요. 단기 순손익으로는 당연히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이익 잘 내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금액이 찍힌 건 사실 이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대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나간다는 건 대출을 잘하고 있다, 영업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활동으로 마이너스 금액 찍혀 있고 당연히 재무활동으로는 돈이 더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게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업종과 다른 현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대일 같은 경우에 사실 2017년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 사실 작년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지만 다시 한번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점, 지배주주 순이익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사실 2017년과 2018년에는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지만 2019년과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한 자릿수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다시 한번 두 자릿수로 높아졌다는 점, 그리고 ROE가 다시 한번 11%대까지 올라왔다는 점이 상당히 좋은 재무 비율을 가지고 있다. 올해 굉장히 큰 레벨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습니다. PER도 4.9배 정도 수준,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 1배 이하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데요. 거기에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건 은행주들은 사실 연말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가면 당연히 12월 달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렇다면 배당 투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당주 대표적인 게 은행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배당 투자에 대한 부분까지 관심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성장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호재거리들이 많은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는 주봉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주들 같은 경우 시장의 유동성에 따라서 큰 추세로 움직이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유동성 하락으로 인해서 2018년부터 2020년, 그러니까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후부터는 작년부터는 계속된 상승세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상승세는 내년 3분기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오르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내년 3분기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중간 지점에 위치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승 여력은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도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20주봉을 깨진 모습을 가져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 20주봉의 강력한 지지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주봉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인 상승 패턴을 이어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이어진 추세를 봤을 때 추세 하단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세 상단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고 미래,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올라올 금리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까지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121선의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7월달과 8월달에 121선을 깨고 내려온 모습은 있지만 121선 역시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강력한 지지 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최근에 조정 크게 오고 있지만 121선 라인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라는 점에서 121선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추세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21선 위 라인에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한 단계씩 레벨업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금리 인상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박스권에서 한 단계 다시 레벨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돌파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고 박스권은 돌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1선과 121선이 겹쳐져 있는 지금 라인에서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당과 실적, 밸류에이션 모든 부분이 매력적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 종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